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웃는 것도 배워야 하는 시대. 이걸 좋아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 안타까워해야 하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또 연습하고 배우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은 이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줄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아주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연습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서라도 배우고 웃어야 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요즘 뭐 웃음 교실도 있고 웃음 요가 같은 것도 있대요. 예, 웃음 치료도 있고. 웃음 치료도 있고. 예. 오늘 그럼 많이 웃을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안 웃는 분은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해봐야 됩니다. 벌써 웃겨주시네요. 네, 그러면 웃음 강의 박수로 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2012년도 7월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다. 6개월이 아직 또 지나갔구나. 이미 지나갔구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내보고 좋은 건배사가 없나? 그래. 있다. 해당화가 있다. 해가 갈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예. 근데 이게 또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말다툼 하다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니까 화가 난다. 이 좋은 뜻을 써야 되는데, 그래요. 인디언 말에는 기우제를 지는 비가 온다 하죠? 예,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이 웃을 때까지 웃겨볼 텐데, 한 두 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됐다. 난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제가 좋은 얘기해도 재밌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금희 아나운서 웃으면 따라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웃음이 건강한 성공을 부른다, 이런 주제인데, 잠든 웃음을 깨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 600번 웃는데요. 까꿍 그으면 웃잖아요. 어른들은 까꿍 그으면 왜 이래요?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잘 웃기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보다 오래 산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 대부분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을 못 살면서 200년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죠? 우리 좀 웃으면서 살면 또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이어트 관심이 있죠? 네. 승마, 말 타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친구는 제주도 사는데 자기 부인이 1년간 승마했는데 무려 10kg 빠졌대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 강의 갔다가 한 달 전에 밥을 먹는데 보니까 빠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친구 물었어요. 아니, 자네 집사람이 어디가 10kg 빠졌나 모르니까 말이 10kg 빠졌다는데. 여자가 무거웠어. 예. 그래, 우리가 꼭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건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 웃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웃을게요. 웃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웃을게요. 웃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웃을게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죠. 요즘 개그맨들 보면 좀 예쁜 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근데 학생들 보고 여러분, 재밌으면 미인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님 재밌거든요. 사모님 예쁘십니까? 아픈데 건드지 마라.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다. 제가 선보러 가보니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이 나왔는데 예쁜 사람 잘 안 웃어요. 공감이, 소통이 덜 됐는가 봐. 조금 이렇게 덜 예쁜 사람이 잘 웃어주더라고. 굉장히 예뻐 보여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이벤트 MC가 교수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와이프를 보면서 내가, 당연하죠. 사모님이 결혼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 보고 다시 태어나도 교수님과 결혼하실래 물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내 ön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줘야지.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참 유머 있게 자녀들 키우면 좋겠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유머 있는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레이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총을 저격당했는데 많은 이제 그 참모들이 대통령님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영화 배우 때는 총알을 잘 피했지만 대통령이 돼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떻습니까? 이 링컨 보고 당신은 이중 인격자입니다라고 하니까 내 얼굴이 두 개면 왜 이 얼굴로 나타났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유머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너무나 많다. 그 자녀를 좀
성공하게 키우고 싶으면 유머 있게 키워라. 이런 얘기죠. 그 부모님부터 먼저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 아침에 또 밥을 먹는데 딸내미가 엄마 이빨 교정해줘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빨이 이쁜데 뭐 교정하나. 엄마가 이렇게 못나게 낳았잖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내가 너 낳았을 때는 이빨 없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보면 이 간상대가인 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이상법이라는 책에 보면 좋은 상과 나쁜 상을 구분해 놨습니다. 좋은 상은 웃는 상이다. 나쁜 상은 징징 짜는 인상이잖아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한국 사람은 이 죽는다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도 죽을 일은 없잖아요. 먹으면 되지. 보고 싶어 죽겠다. 만나면 될 텐데. 죽어버린대요. 죽으면 못 만나잖아요. 우린 죽어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죽겠다 소리 들어 싫어서 죽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유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전 집사람이 밥을 했다가 돌이 나면 여보 돌이 덜 익었다. 그럼 집사람이 익은 거 골래 먹지 왜 이랬네. 그죠? 늘 생활 속에 스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저녁을 먹는데 삼겹살을 먹는데 비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당 아줌마 비계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줌마 비계를 탁 집으면서 야, 이 자식 이거 운동을 안 했잖아. 내가 먹고 내가 운동하지 뭐요. 그래요. 그래 웃음이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죠? 우울증 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또 우리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교통사고 환자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웃음을 좀 배우고 나면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오늘 특별히 이 TV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또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내 힘들다 어떻습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죠? 예.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 이거 마녀에서 점 하나 빼면 미녀.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미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심언행이라고 이 생각한 것이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좋은 생각, 좋은 말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좋다, 젊다, 고맙다, 사랑한다, 멋지다, 잘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잘한다도 좋은데 잘한다, 잘해. 예. 그래서 또 놀고 있네 뭐 이런 뜻을 말을 하면 안 돼요. 비꼬는 식으로. 웃음은 기쁨을 주지만 비웃음을 슬픔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Q 높은 사람보다는 EQ 높은 사람이 요즘 성공한다. 지능지수 높은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학력고사가 있었는데 저는 400점 만점에 만점 받았습니다. 2년 합쳐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머리 좋은 사람은 내만 알기가 십상이죠. 근데 좀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EQ, 감성지수라고 하죠.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1995년에 발표한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 공부는 머리는 안 좋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감성지수. 그래서 내가 어느 강의를 하고 나니까 주부대학에 어느 주부님이 교수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교수님 제가 TV를 보다가 저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내하고 멀리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줄래?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을 뭐라 그럴까요? 엄마를 구하신다 그죠? 그게 또 이 분이 조금 속상했어요. 빈말이라도 너를 구한다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수영을 배우세요. 다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요즘 이제 NQ, 도덕성이 있어야 되죠? JQ라고 잔머리 지수. 창의력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은 또 이 DQ, 디지털 지수.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모르면 다리 밑에 죽었다가 요즘 인터넷 다운받았다. 이 디지털 지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Q라고 이것은 이제 역경지수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극복하는 힘.
이 공부를 1등 했다고 3등 했다고 3등 했다고 세상을 등져 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59등 한 사람 60등에서 안 죽어요. 별 무관광하니까. 그 윤태규의 마이웨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다고. 그죠? 그렇지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도전하는 정신, HQ 유머지수,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웃음이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데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받죠. 내 친구도 부부 간에 다툼을 하다가 이혼하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어머니가 내가 집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불을 막 싸다니까, 손자가 엄마 뭐해? 할머니 집 나가신다고 이불 싸고 있다. 그 볼펜 꺼내고 막 적어요. 너 뭐 적나? 물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집 나갈 때 뭐가 필요한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를 막 큰 데로 이사 갔어요. 한 70평짜리로. 근데 딸이 아빠 집들이 안 해. 그래요. 안 해. 왜 안 해요? 이 집은 은행 거니까. 그 좀 재밌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내 딸이 있는데 아주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유전이 좀 되는 것 같아. 늘 칭찬해주고 늘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아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엄마 내 영어 100점 받았어. 그러면 수학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애가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내 우등상 받았어. 너만에 몇 명 받았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안 되죠. 길을 살려주는 얘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는 힘들어. 너무 힘든지 아나? 난 집에서 노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죠. 예, 그래요. 또 기업에서 보면 펀경영을 요즘 이제 도입해갖고 펀경영 들어보셨습니까? 펀경영이라고. 펀경영 이걸 우리나라 같이 돌리면 신바람 경영, 신바람, 그죠? 웃음, 행복, 감성 뭐 이런 거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어떻습니까? 신바람 났잖아요. 우울증 환자 다 줄고. 그때는 별로 아픈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막 4강 봐야 되는데 언제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으면 이탈리아도 바로 이겨봅니다. 근데 기분 나빠 보면요, 말하자면 또 아주 못하는 나라하고 붙어도 베트남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 뭔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바람.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 직원부터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모 회사는 비행기 타면 담배를 피우실 분들은 왼쪽 비행기 날개 나가 주십시오. 담배를 피우시면서 관람하실 영화는 바람관계 사라지답니다. 웃다 보면 도착합니다. 미국에 또 친구가 가보니까 소아과 의사는 삐에로 복장을 하고 있더래요. 삐에로 복장을. 왜냐하면 2살짜리 어린애가 아픈데 뭐 의학 박사 이런 전문의 잘 모르잖아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저는 뭐 2살 때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꽃갈 모자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빨간 코 하고 하면서 우리 주사놀이 하자 그러면서 주사 팍 놔버리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그냥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웃음 경영을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예, 그러나 좀 그렇다고 해서 근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요. 우리 보면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RQ 다음에 HQ 다음에 눈치 Q가 있어요. 눈치 Q.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자기 노래 눌린다고 남의 노래 끊어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템번 가지고 나무 허벅지 피멍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나쁜 사람은 남의 노래 따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누구 박수만 쳐줘야 되지. 그래요. 그래도 오늘 제가 강의해보면 잘 웃는 분들이 오셔갖고 아주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뵙고 아침마당에 강의할 수 있어서 아주 가문의 부활이에요. 오늘 방청객이 아버님들만 쑥 나왔다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죠? 아버님들 어땠습니까? 난 됐다. 난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애가 좋은 데 가면 웃을게. 적금 타면 웃을게. 뭐 이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웃을 수 있나? 그런 것보다는 교장 선생님들 강의 가보면 어려워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러니까 안 웃잖아요. 주부님들은 잘 웃어줘서 아주 고맙다. 그래서 여자들이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한 8년 오래 살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4세, 남자는 78세. 평균 수명이 여자가 그 집사람이 늘 저보고 아프다 그래요.
어떤 데 뭐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래도 내보다 오래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잘 오래 사는 이유가 잘 웃기 때문에. 딸 키워보면 잘 웃잖아요. 잘 웃죠. 그리고 아들은 한 고등학생인데 뭐 아빠 돈 주세요. 이래버리고 그냥 됐어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잘 웃는 이유가 잘 웃고 오래 사는 이유가 두 번째가 잘 울기 때문에. 와이프는 어떤 슬픈 드라마 보고 울고 있어요. 그럼 왜 우냐 물으니까 주인공이 지금 칼 맞게 생겼대요.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인생에 신경 써라. 잘 울고 그래서 잘 우는 게 참 우는 거나 우는 거 똑같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여성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잘 울고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에. 어젯밤에 전화 2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좀 끊으라 그러니까요. 집사람이 전화 끊으면서 우리 2시간 얘기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도 자다니까 장난 전화가 왔어요. 장난 전화가.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장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내면 여러분 84,000개의 세포가 죽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래서 우리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립니다. 맨날 좋잖아요. 근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밤 2시에 전화해서 여기 화장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입은 언제 타노? 내가 그랬지. 그래서 웃고 끊어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또 이 감탄을 잘하죠. 이 감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쁜 꽃을 보고 예쁘다. 또 이렇게 비빔밥 비비면서 맛있겠다 그러면 더 맛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먹어봐야 알지. 바닷가 가보세요. 야, 여자들은 바다다 이러면 남자들은 바다 처음 보나? 저는 또 이 경상도 남자는 더 무뚝뚝해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그 베란다에서 하늘을 보면서 여보 보름달이 높이 떴네 그러더라고요. 왜? 달이 잘 있는데 뭐라 하다. 이러면 이게 안 되겠죠. 예. 그래요. 자, 잘 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웃음을 왜 웃지 않을까? 이 생각해보면 성격이 급해서 안 웃어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커피 자판기에 돈 200원 넣고 아직 풀이 아직 더 있는데도 손 다 넣습니다. 어떤 사람 빈컵 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집사람 보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어놓고 들떠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또 휴대폰 전화하다 보면 서로 통화 걸리는데도 계속 해갖고 계속 안 돼 서로가. 학생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보면 색깔 바뀌면 먹어버려요. 김나물 먹어본 학생도 있습니다. 불판에 막 눌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급한 것은 음악에 있어서도 이 쉼표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웃음도 삶에 있어서 이게 쉼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면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빨리빨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빨리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학교 가라. 빨리 학교 갔다 와서 빨리 뭐 자라. 뭐 이렇게 하루 30번씩 빨리 얘기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덜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우리가 놀이 문화도 보면 윷놀이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윷놀이도 보면 세상의 놀이 중에서 백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도 하고 백도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러나 우리가 IT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전자업체가 많이 앞섰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 굉장히 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트렌드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아주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선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좀 빨리 가고 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두 번째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안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는데 뭐 장롱원하고 비교해봐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신데렐라 놀이가 필요해요. 세상아 누가 잘생겼니? 윤목만.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백설공주. 예. 그렇습니다. 예. 동화책 읽은 지가 오래돼갖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금희 아나운서 한 말씀 듣고 싶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토끼는 뛰게 돼 있고 거북이는 걸기게 돼 있는데 그 비교해갖고 말한 게으르다.
개미하고 배짱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배짱이가 음반 내갖고 대박 났대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박진 선수 다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자원 아닙니까, 그죠? 좋은 우리의 좋은 사람들인데 능력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근데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하나는 물에서 잘하고 하나는 얼음에서 잘하고 하나는 땅 위에서 잘하는데 같은 선상에서 누가 잘하나 이런 물으면 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토리를 주우러 갔어요. 청송 중앙산에 이제 갔다가 작년 가을에 묵쓰려고 도토리가 되게 작더라고. 근데 속으로 도토리가 호박처럼 크면 하나만 딱 타면 될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도토리 내 머리 몇 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호박 같으면 내가 죽었다. 예. 그래서 티베트에 보면 샘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 용감한 일이다. 남에게 뭐 화를 내는 용감한 게 아니고 비교하지 않고 샘내지 않는 것을.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 예, 용서하지 않는. 제가 장수대학 강의 갔다가 어르신들 누가 밉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 다 있대요. 회장님이 손을 딱 드시면서 미운 사람이 없대요. 회장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85이에요. 회장님 85년 사시면서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가르쳐 줄 것도 없대요. 미운 사람 몇 명 있었는데 먼저 다 죽어버렸대. 그 사람이 먼저 다 죽었다는 거죠. 이래 얘기 못 써도 두 사람 끝까지 안 웃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기도 하거든. 뭐 작은 일에, 그죠? 집사람도, 저 아내도 운전을 배워갖고 나가는데, 전주, 안동 다 양반고치죠, 소위.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 써가지고 하니까 남자들이 아줌마, 밥이나 하지 왜 나왔어요?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그 집사람이 밥하고 나왔는데요. 반찬 사러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 밑에 써줬어요. 차들이 안 붙도록. 전 당황하면 후진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는 직진만 5시간째. 그럼 사람이 그거 다툴 수가 없잖아요. 직진 5시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그치?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우고 살자는 거죠. 내리고. 이 냉장고 가보면 집사람은 검은 몽다리에 뭐 많이 들어있어요. 본인이 뭐 넣는 줄도 몰라요. 전복 좀 녹화 먹자니까 3시간 걸린대요. 그럼 언제 먹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비우고, 옷장에도 옷이 많아. 그 집사람이 학교 갈 때도, 출근할 때도 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대요. 옷이 많은데, 그럼 좀 갖다 버리고 새로 사지니까 언젠가 입을 줄 모르는 살 빠짐이 있는데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원래부터 먹고, 화끈하게 먹고, 수도 없이 먹고, 목 터져라 먹고, 금방 먹고 또 먹고, 토하도록 먹고, 일어나자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물만 먹는 살찐데요. 내가 보니 물이 아니고 거의 다 이 주스 이런 걸 마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우면서 채우자는 거죠. 좀 버리고, 용서하고, 버리고 비우자.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공감과 소통. 참 중요한, 많이 들어봤죠? 네. 공감. 내 친구는 전원주택에 사는데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남자가 잠시 숨이 멎었어.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뭐 가까운 분이 오셔갖고는 뭐 사망했습니다. 이래버렸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때는 죽었는지 알고, 의사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사망했습니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이번에 안 죽었다 이러니까 그 친구 아내가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웬 말이 그래 많아요. 이런 참 공감이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잘 못 치는데 골프장에 가보니까 앞에 팀이 엄청난 큰 내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내기합니까? 물으니까 형제들 간에 골프 치는데 지는 사람이 부모 모셔야 된대요. 이건 유머죠. 그렇지만 이게 시대를 풍자하기도 한다. 아파트 이름도 길어졌다가 짧아졌대요. 아파트 이름이 왜 길어졌습니까? 시부모 찾아오기 어렵더라고. 그 이름이 기니까 신우이학 손잡고 오더래요. 다시 짧아졌다. 이제 웃작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옛날 드라마 보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또 다른 뜻이죠. 그래서 우리 공감을 하려면 자녀들이 얘기하면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눈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이성간에도. 근데 뭐 다른 건 뭐 엄마 바쁘거든 빨리 얘기해라. 지갑에 돈 꺼내가. 뭐 이거는 아니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감탄을 잘해주고. 공감의 달인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김영 아나운서님하고 이금희 아나운서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공감해서 확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낮춰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 그런 얘기 왜 해요? 뭐 이래 보면 할 말 나와도 못 나오잖아요. 저 힘들어요. 근데 혼자 힘든 줄 알아요.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집에서도 김현 아나운서님께서는 잘합니까? 저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네. 예, 집에서도 뭐 자녀들하고 이렇게 네, 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또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친구들과 평상시에 좀 공감 많이 하십니까? 예, 친구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다 공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 흉 보는 거 이런 게 저한테 공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줘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서 학생들 또 수업 시간에 모자 쓰면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공감이 되는데. 그래 얼마 전에 종강할 때 학생 모자 쓰고 있어 갖고 학생 모자를 왜 쓰고 있지? 그래.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안경 왜 쓰십니까? 그냥 눈이 나빠 쓰지. 저는 머리가 나빠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S전자에서 면접 볼 때 나를 3분간 웃겨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의력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어 만점짜리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 소통되는 사람을 구하려고. 근데 대부분 못 웃기죠. 그 면접장 못 웃기지 않습니까? 생방송 아침마다 이만큼 웃기면 잘 웃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웃는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날 웃겨봐라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못 웃깁니다. 수험생들이. 저 재전 4년간 연습이 됐잖아요. 딱 일어서면서 문 열고 나가서 수험생들 보고 여러분 면접 다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다 돌고 혼자 남았기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감이 안 돼 갖고 요즘 시골 이장님도 5개국어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부들이 베트남, 몽골, 러시아, 중국에서 여러 다국적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 친구가 동물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한 분이 오셔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성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인데 딱 환자를 보고 알아야지요. 그 내 친구가 딱 보고 아는 거는 동물병원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 소통이 안 돼도 알잖아요. 보고 말을 해야 알죠. 우리는 그런 사람 많아요. 고마운데 왜 말을 안 하노? 꼭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지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라든 생일날 그죠? 남편이 그런 얘기 좀 좋잖아요. 꽃다발 사주면 좋은가 봐요. 아, 저도 그래서 50이 뭐 넘어가 보기는 40으로 보입니다만 50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큰맘 먹고 사줬는데 집사님 물들이 얼마 줬노? 5만 줬다 그러니까 빵을 샀으면 애들하고 3일을 먹는데 그게 뭐 더 사줘도 문제고 안 사줘도 문제예요. 그래요. 예. 요즘 이 소통하려고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언이 관 속에 휴대폰을 넣어달라. 저승 갈 때 좀 재밌게 하려고.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만큼 이 휴대폰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소통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소통이 안 되는 예를 제가 어제 연구실에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또 전화 왔어요.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에 거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걸었는데요. 참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또 제자가 이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도 힘들어 그죠? 시험 쳐도 되는데 열심히 연수를 받아갖고 딱 이렇게 증명서 떼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사망신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세요. 본인이세요. 이러니까 상대편 당황해갖고 본인 와야 돼요. 이러니까 예, 신분증 가지고 본인 오세요. 이러니까 다 태웠는데 이러면서 그 태국 수상이 일본 수상에게 참새를 10마리 선물로 보냈는데 한 마리 오다 죽었어요. 그 일본 수상 그 비서가 한 마리를 일본 참새를 사놨는데 그 일본 수상이 보고 비서 한 마리는 일본 참새 같아. 그러니까 예 수상님
한 마리는 통역입니다. 그 부부간에도 이 대화가 안 되면 통역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가 막 고양이의 쥐를 막 쫓아가다가 지가 쥐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한 5분쯤 있다가 고양이가 지소를 냈어요. 찍찍 하니까 쥐가 딱 나왔는데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게 구분해야 먹고 살지. 약간은 그런 참 이 소통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제가 정리하면 웃지 않는 이유는 그죠? 성격이 급하고 우리가 또 비교하고 또 우리가 이 긍정적인 공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웃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만 되면 웃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웃음 좋은 거는 아까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화목해질 수 있고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는가? 이걸 좀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칭찬이죠. 칭찬.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우리가 이 유머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많이 보면 보통 많이 물어요. 교수님은 왜 경영학 교수인데 유머 교수가 됐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 열심히 강의했는데 준비해갖고 다 자더라고. 그 대표 자는 학생 좀 깨우지 이러니까 재훈 교수님이 깨우시죠. 내가 다 재워봤잖아요. 그래 재밌어야 되겠구나. 재미가 있어야 이게 들을 수 있구나. 거기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또 물어요. 어떤 사람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냥 또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논어에 보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다는 거죠. 유머를 좀 즐기고 웃음도 좀 즐기고 또 이 가족들이 재미없는 얘기해도 웃어주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밥 먹어. 어떻게 밥 먹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칭찬은 누구라도 칭찬받고 싶죠? 네. 예, 이금희 아나운서님 보고 예쁘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골 가서 어르신 보고 할머니 보고 할머니 작년보다 얼굴이 싹 깠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정정하시네요. 앞으로 누가 나이 물으면요 한 20년 깎아요. 굳이 그 정답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이런 때는 어떤 게 숨어져 있습니까? 좀 젊다고 얘기해달라. 그게 숨어 있잖아요. 그때는 아우 젊어 보인다. 근데 남편이 파마하고 있는데 아내가 도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집하면 머리가 지금 뭐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와 당신 머리 보니까 옆모습이 김태희 닮았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럼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칭찬을 난 받고 싶지만 나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나도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먹고 음식 참 잘하시네요. 난 잘할 줄 몰라요. 너무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그래서 옛말에 사기라는 중국 고전에 보면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그 당시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성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그때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 칭찬이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새우까지 춤추게 하고 일본 속담에 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 칭찬은 참 좋은 거다, 그죠? 그래 엘리베이터 원칙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원칙. 이 사람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내려요. 만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올려줘요. 아이고 오늘 옷이 너무 어울린다. 뭐 이렇게 뭐처럼 맛있는 거 사주면 어떻습니까? 보고탕을 한 개 사준다 해도 그래 먹고 싶었는데 참 고맙다 이러면 되는데 실컷 먹고 나서 야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게 뭐 나비 들었다던데 뭐 진작 그런 얘기하고 먹지 말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라톤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자폐증 어린이지만 어떠세요? 초원이 다리는 잘하시네요. 예. 몸배는 끝내줘요. 예. 본인들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만 어울립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마라톤에 뛸 수 있다는 거죠. 칭찬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고 석양이 아름다운 건 노을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바로 너가 있기 때문이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흘린 눈물이 바다가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살다 보니까 접시에 물 말 때가 상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전 된장찌개 탁 먹다가 와이프 기분 좀 맞춰줄 때는 당신은 된장찌개 끓인 솜씨가 가보경장 이후 최고다. 좋잖아요. 근데 탁 뜨면서 이걸 찌개라 끓였나? 좋은 데 가서 안 먹어봤나? 그럼 집사람 뭐라 그럽니까? 좋은 데 데리고 와봤나? 말은 안 하지만 말 한마디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칭찬 한마디가 또 이 부부를 또 화목하게 하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근데 옛날에 보면 이 수미양가 선생님들은 우리 수 최우수하다, 우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양호하다, 가 가능하다. 다 칭찬 간을 주면서 너는 해봐라. 가능하다. 그 대학교 F는 좋은 게 아니에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객관식을 수문문에 냈는데 한 학생이 농땡이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연필을 막 굴리고 있어. 그 자네 뭐 하나 하니까 검산한대요. 검산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그래서 D를 줬어. D를 F를 내가 뭐 출석자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과제물도 잘 내고 D를 줬다면 그 아빠가 전화 왔어요. 교수님 과목이 D인데 8과목 F입니다. 교수님 과목이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내 과목이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와 웃어주잖아요. 또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다 하잖아요. 사무라이 시대 때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이랬을 때 하이고 이렇게 막 친절 안 하면 칼을 가지고 뺄 수 있잖아요. 외국인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불렀는데 말을 했는데 안 웃어봐요. 그 사람 기분 나쁠 때 총을 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웃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늦둥이 낳았더니 굉장히 귀여워요. 셋째 딸내미가. 휴대폰을 안 받았더니 목욕탕 갔다가 6살 때 전화가 와서 문자가 아빠 한 사람이 있었어. 돈이 30만 원 있었어. 그 돈을 땅에 묻었어. 돈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빠 휴대폰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6살짜리가 정말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 참 저 닮았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또 그리고 나서 큰 딸내미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재작년에 좋은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못 가니까 뭐 집에 와서 울고 이렇게 했거든요. 막 울고 이러니까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큰 종이에다가 막 적어놓고 어머니 다 가지더라고.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볼 수 있는 글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순간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자매 간에도 이렇게 좋은 소통이 되고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셋째 딸이 유치원에 6살 때 갔는데 선생님 시하고 싶어 이러니까 시라 그러지 말고 휘파람이 불고 싶다라고 해라.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갔다 와라. 그렇게 된 거죠. 난 몰랐어요. 며칠 전에 자는데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아빠 꼭 불어야 돼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그래도 꼭 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인데 피해주지 말고 내기에 대고 살짝 불고 잘 안 해요.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좋은 감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죠? 자존감이고 가장 나쁜 감은 뭡니까? 열등감이다. 자존감이고 열등감인데 내가 장수대 갔다가 어르신들 보고 할머니 어떤 감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꽃감이 좋대요. 가장 나쁜 감은 영감. 그래서 이제 부부동 할머니들이 TV 프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연분 천생연분을 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퀴즈 맞추기 하는데 할멈 두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왼수. 네 자로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뭐 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요. 오늘 웃을 수 있고 우리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네. 우리는 말하자면 정자 50조 개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보다는 안 가진 것을 늘 시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거든. 가진 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 참 가진 게 많아요. 유머 있죠? 잘생겼지? 계속 안 믿으시네. 일본의 시인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좋은가 올레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모기 물리기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밤에 자다가 계속 깬대요. 소변 보려고. 근데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속 눈 감으면 죽잖아요. 그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계속 감으면 죽는데 저는 낮에 낮잠 잘 안 잡니다. 자다 눈 못 뜰까 봐. 그래서 저 어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생방송 아침마당 해야 되는데 까맣다가 눈을 계속 못 뜨고 오후 2시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김재동 아나운서가 뭐 갑자기 또 1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잠 안 자고 계속 왔다가 하는데 잠을 잤으면 좀 더 잘하는데 잠을 안 자고 이 정도 합니다 제가. 예. 다음에 한번 잠을 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우리 올림픽에다 보면 금메달 딴 사람 기분 좋고 동메달 기분이 좋아요. 은메달은 기분이 별로야. 은메달은 금메달 보면서 이 녀석 때문에 내가 2등 했구나. 동메달은 밑을 보면서 큰일 날 뻔했다. 밑을 보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몰라온 사람이. 근데 한국은 2등만 해도 별로 안 좋아 그래. 세계 2등입니다. 동네 2등이 아니고 세계 2등이면 우리가 축하하고 대단한 거죠. 세계 3등도 대단한 거죠. 그래요. 그래 아침마당은 1등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은혜를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와서 그치지를 않고 부모님을 복양하고자 하나 기다려주지 않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도 80쯤 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빨이 한두 개 계셨는데 다 빠지셨어. 근데 이빨이 다 빠지시면 틀리기도 힘들어요. 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좀 잡수셨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뭐 찜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상 사드렸는데 못 잡수는 거라. 그러니까 참 슬프더라고, 그죠? 어릴 때 저를 힘들게 키워서 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저 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어머님 미안한 게 뭐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시키면 대학 장학 제도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을 엄청나게 부자 부모님 만난 것도 행운이야. 그러나 잘 키워준 부모님만 만나도 행운이죠. 내가 도전 정신 이런 걸 유머를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아마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유머를 안 배웠을 거예요. 남 웃길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돈 많은데 뭘로 웃겨요. 저도 땅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땅. 안산 땅 좀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풍 갈 때 보면 우리 어릴 때는 김밥도 먹기 어려워, 그죠? 저도 태어난 데는 경북 봉하고 정선에 좀 살았고. 근데 이제 3살 터울이니까 이제 제가 2학년 때면 학교를 못 오잖아요. 그 김밥도 1년에 2번밖에 못 봐. 어렵잖아요. 힘들게 살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김밥도 싸고 과자도 한 봉 사주고 하면 그걸 어때요? 내가 다 먹으면 됩니까? 동생이 아침에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다가도 조금 남겨와야 동생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주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는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 보면서 참 잘해야 되겠다. 아버님도 이런 농사 지면서 고등학교 때 가보면 런닝도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식은 새 거 다 사주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 저도 요즘 같으면 런닝을 한 차 사들 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돌아가셨는데 산소 가서 런닝을 2차 사가지고 간들 알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정 안 되면 웃어주는 것도 효도하는 거다. 부모님은 자녀가 그죠? 어때요? 인상을 쓰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고구려 시대 때도 보면 부모님을 고려장 풍습이 있어갖고 정승 한 분이 할 수 없이 국법을 어길 수 없어서 산으로 이제 업고 가는 거 지게. 그러면서 다 산에 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지고 가는데 얘야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뭇잎을 꺾어놨으니까 그 길로 내려가라. 부모님을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조공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를 낸 거예요. 망아지를 2마리 주면서 어느 게 어민지를 구분해라.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먹이를 줘봐라. 먼저 먹는 게 자식이다. 엄마는 먼저 먹지 않죠? 동물도. 그 지혜로운 거죠. 그 어린이를 너무 탓하지 말고 어른을 너무 책망하지 말라. 내가 지나온 길이고 가야 될 길이니까. 맞죠? 네. 오늘부터 감사하겠죠? 네. 예, 그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일본의 마스스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3가지 은혜에 감사한다. 첫째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웠다. 배운 사람을 존중했다. 그죠? 몸이 허약했다. 몸을 건강 92세까지 살았어요. 가진 게 없었다.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이렇게 우리도 돈도 보면 아파트도 보면 뭐 쓸데없는 물건도 좀 많아, 그죠?
뭐 백화점 같은 데 갔다가 30만 원 채우면 뭐 바게트 준다 그러면 5만 원 더 채워갖고 타오잖아요. 집에 웃는 분들 몇 개씩 있어요 보니까. 근데 보면 그 플라스틱 천년대야 썼거든. 언제 쓸 거예요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비우고 살아야 되고 이제 칭찬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긍정적으로 살자. 뭐 하자? 제가 결혼 피로연에 갔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참요. 30살쯤에 친구랑 사회를 보고 노래 한 곡 해라 새신랑.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가 하면 배신자 부르더라고 배신자. 근데 내가 속으로 이건 아닌데 좋은 노래 많은데 그죠? 그래갖고 결국 16년 만에 헤어지더라고. 그리고 신난 노래 불러야 돼요. 성공한 친구 보면 내 선배 중에서 뭐 건설업을 하거나 무슨 또 뭐 이렇게 청가업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무슨 사업을 해서 IT 쪽으로 큰 이게 경제력을 존립한 사람이 있는데 보면 노래가 신나는 거야. 멋진 인생. 내일은 태양이 뜬다. 한번 해보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망한 친구 보면 한마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간다고 그 다음 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픈 노래도 한두 번 부르는 건 모르지만 5,000번쯤 불러 히트친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걸 각인해버리는 거지. 말에는 그런 암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오늘도 방송국 오는데 한양대학에 볼 일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좀 신호등을 꺾어서 새벽이니까 좀 아침이니까 좀 잘 들리더라고요. 차도 없고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가까운 곳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호 딱 바뀌는 악셀을 당겨보더라고요. 애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막 태우고 막 따라오니까 전 방송 이제 우회전에 도와야 되는데 계속 가더라고. 붙들어서 보세요. 뭘 봐요? 당신 아들이 내 차 타고 있잖아요. 아빠가 아들 보면서 너 엄마는 어디에 떨어졌나?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와이프는 나오면서 떨어뜨리고 아내는 아들 떨어뜨리고 혼자 막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느냐를 알아야 된다.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칭찬 많이 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오신 분들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대화 중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겸손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께서는 다른 분이 얘기하면 굉장히 본인을 낮추세요. 그죠? 노래 얘기 나오면 난 노래도 잘 못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편이 좀 신나잖아요. 난 노래 잘 부르거든요. 이래 보면 말을 못 할 텐데. 노래는 진짜 못해요. 그렇구나. 낮추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못하는구나. 네. 예, 그래요. 다 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또 이제 작가 선생님 전화 왔어요. 교수님 강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왔는데 목소리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속으로 뭐 탤런트보다 더 예쁘겠구나. 그래서 방송 가서 만났어 작가 선생님을.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아닌갑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러면 저 다음에 못 나와요. 나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아니요. 정말 재능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신이 갈라주거든. 돈도 많아. 그죠? 또 뭐 유머도 해요. 노래 잘 불러. 운동도 잘해. 사법고시 합격해요. 피겨 그 메달도 따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좋겠지. 근데 내 친구도 하느님 뭐 참 좋은 여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구하고 싶으냐? 돈 많은 여자를 기도하니까 말을 너무 빨리 갖고 돈 여자를 보내버렸어요. 돈 여자를 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나도 참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 며칠 전에 뭐 식당에서 냉면을 먹는데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그럼 봅시다. 파리가 한 마리 빠져 되겠어요? 이러니까 오더니만 아유 파리가 국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냥 드세요. 야 너무 긍정적이라. 그래요. 근데 또 내가 이 연구실 앞에 장미를 심어놨는데 내 친구는 오더니만 야 장미는 말이야 가시가 있어 싫어. 그래 얘기하지 말고 가시나무에 장미 있다 생각해라. 그죠? 이게 우리가 이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찍 우리 학교도 참 교정이 아름다운데 봄에는 봄대로 벚꽃과 그죠? 뭐 진달래라든지 뭐 백일홍 이런 것들이 많이 피잖아요. 참 이렇게 연산홍 이런 것들이 피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백일홍이 막 피기 시작해요. 백일홍은 5월 정도까지 죽었는 나무인 줄 알아. 꽃도 안 피어요. 가만히 있는 거라. 툭툭 건드려 본다니까 죽었는 거 싶어서.
근데 늦게 탁 피니까 9월, 10월까지 100일을 피고 지잖아요. 100일홍. 100일 치고 진다고. 근데 벚꽃은 잠깐 졌다 잠깐 져버려요. 일찍 지고. 그래 우리가 보면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고 늦게 피는 꽃은 늦게 진다. 자녀 재능도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섬진강 쪽으로 한번 여행 가보세요. 봄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국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봉화청량산, 뭐 중앙산, 뭐 등등 이 지역에도 보면 많다는 거죠.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무슨 어떻게 됩니까?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 근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내 친구 양봉을 하는데 벌통을 100통 가져갔어요. 사실 이제 달리니까 꿀을 많이 뜨려고. 웬걸 벌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꿀이 있으니까 일할 필요 없잖아요.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하나 겨울에 먹으니까 우리 약간 어려움도 있는 것이 좋다. 그죠?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등산 백을 메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약간의 어려움은 우리를 좀 강하게 해준다. 그래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거죠. 그 연세 많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관령 가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양을 키우고 계세요. 할아버지 양을 몇 마리 키우십니까? 525마리.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몰라. 어르신 양은 숫자라는데 연세를 모르십니까? 양은 안시아로 잊어먹기다 훔쳐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는 안시아로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잊어먹는 사람도 없대요. 나이 뭐하러 시하르네. 오늘 시하르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또 며칠 전에 식사하는데 보니까 건미하시더라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살처럼 사랑하자. 99881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나쁘고 3일 만에 일어나서 20년 더 살자. 그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그 좀 소식하고, 그죠? 조금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소식하고 운동하고 따라합시다. 그럴 만하게 그렇겠지. 안 따라야 됩니다. 예. 이만하니 다행이다. 뭐 이런 것들. 옆에 분은 악수 좀 하겠습니다. 악수. 손 잡아보세요. 자, 더 따라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당신을 보니 내보다 못생겨서 고마워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지군요. 파이팅. 자,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기를. 나는 내가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수고했다. 봉사하면서 살게. 행복하게 살게. 웃고 살게. 사랑한다. 자, 박수. 네, 그래요. 배려하고 사는 것도 좋잖아, 그죠? 배려하고 살자. 이제 이번에 배려하고 베풀고 살자는 거죠. 한 사람이 부처님 로또 복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로또 복권이 안 됐어요. 부처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까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로또 복권을 사야 당첨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지어야 복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경주 최부잣집 알죠? 흉년 땅 사지 마라. 뭐 백년에 굶어중산이 없도록 해라. 베풀고 산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도 명문대가가 많아요. 그 논산에 가면 명제 윤증 집안이 99학관짜리 300년 된 고택이 있는데 거기는 6.25 때 빨갱이들이 소복이 들어앉았어요. 미군이 폭격에 날려보려고 이 폭탄 실는데 박씨라는 소작인의 자식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작인의 자식이 늘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집이 미군 보고 저 집을 날리면 안 된다, 폭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야산에 던져버리고 그 집이 보존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적성과 베품이 그 집을 보존시키는 거죠. 여수에 가면 봉소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봉소당. 그 우리 옛날에 영화에 보면 뭐 가문의 영광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촬영한 곳이긴 한데 이분도 늘 베풀고 살았어요. 영광 김씨, 11대 손인 김성한 선생이라는 분이 젊은 때 잡혀갔어요. 여수 사건 때 잡혀갔는데 그 잡아간 사람이 소작인의 자식이야. 근데 9명의 자식 중에 1명인데 그 소작인이 자녀가 많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때 어른들이 늘 이렇게 베풀어 줘갖고 참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학택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택지사. 무슨 뜻인가 하면 마른 연못 속에 뱀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큰 작은 연못 속에서 가뭄이 드니까 물이 말랐어요. 뱀 2마리가 이제 큰 연못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면 둘이 나란히 가면 사람이 잡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작은 뱀이 얘기했어요. 큰 뱀 보고 나를 등에 업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뱀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뱀을 가느냐. 이 작은 뱀이 굉장히 성스러운 뱀인갑다. 안 잡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위에 좀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좀 못났다 하더라도 덕으로서 예로서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예로 대하고 내 자녀에게도 예로 대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났다 해도 그죠? 아, 좋은 말이죠? 네. 아, 좋은 말 할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까치밥 있잖아요. 감에 어른들, 선조들이 대단해요. 까치도 먹으라고. 콩도 정말 3개 심어야 한 개는 새가 먹고 한 개는 벌레가 먹고 한 개는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합시다. 하왕천리, 주양천리, 덕향만리, 예, 하왕백리입니다. 참. 꽃 손 내리시고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예,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예, 더 배품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얘기죠. 예, 배품의 향기는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계속 간다는. 그 주위에서 꼭 돈이 있어야 베푸는 건 아닙니다. 봉사시설 와서 뭐 좀 도와준다거나 나처럼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것도 베푸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김정은 이금희 아나운서는 진행을 잘해서 국민들을 또 행복해 주는 것도 베풀어 주는 거다. 자기 분야에서 좀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그래 학생들 보고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으면 자살 동의서를 받아와라. 여러분 오늘까지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낳아줬고 절대자가 보내줬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줬고 예방접종해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고 이웃 사람이 좀 그래도 길가 나가면 이렇게 뭐 땡겨줬고 수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도움으로. 그 죽으려고 하면 일일이 댕기면서 부모님, 의사 선생님,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저거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 동의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 다 고마운 거죠. 내 혼자 휴대폰 혼자 가지고 있어봐요. 걸 데가 없잖아. 누군가 있어야 걸 데가 있지. 가장 필요 없는 게 휴대폰 혼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내 친구도 이게 휴대폰이 좀 늦어 이래갖고 스마트폰이 좀 늦어갖고 여보 사랑해요 이걸 여보 사망해요 이래 보내갖고 참 이거 참 잘 보내야 됩니다. 내 친구는 또 이게 늦게 샀는데 이 크크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거죠? 이걸 몰라. 이제 처음으로 윤 교수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좀 놀리려고 고지식한 친구라서 뭐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인데 시골 사니까 딸내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딸에게 얘야 할머니 돌아가셨다 크크 이래갖고 예. 그래요. 이 동행에 보면 동행 좀 정리할게 그죠? 동행에 보면 어떻습니까? 현장 루프 동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내가 너무 슬픈 막 그게 나와 어렵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런 분을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죠. 그 대책을 세웠노라.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너를 세상에 보냈지 않느냐?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너가 도와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죠?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과 행복을 채우자. 내가 또 어디 가서 주부대가 사랑이 뭡니까? 이거네.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좋은 시도 많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리라. 내 가서 돈만 벌다 왔다고 얘기하리라. 죽을 때 뭐 여자 찾는다잖아요. 그죠? 베풀고 살 걸, 웃고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기쁘게 살 걸, 참고 살 걸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대단한 얘기죠. 이 세상 떠날 때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 됩니다. 왜? 죽어있는 시간이 기니까. 죽은 시간이 기잖아요. 예, 벌이 날아왔어요. 너무 재밌게 하니까 벌도 내는데 좋아해요. 그래요. 예. 이 동물도 알아보는 건 곤충도. 재밌구나.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바람개비는 어떨 때 돌아갑니까? 바람개비는. 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뛰면 됩니다. 행복의 맛을 보면 행복해지고 슬픔의 맛을 보면 슬퍼진다는 거죠. 자, 모든 걸 정리하면서, 내가 중앙산에 갔다 독수리 알 하나 줬어요. 그걸 닭상이 부화시켰기 때문에 날개가 5m 되는 새끼 독수리 됐는데 어느 하늘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막 날아가는 거야. 저 새가 뭐냐 독수리다. 우리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간다. 왜? 우린 닭이다. 제 독수리는 못 날아갔잖아요. 닭인지 몰랐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다. 그랬어요. 늘 행복하시고 웃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